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동판화는 오목판화의 일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볼록판화의 목판화나 리놀리움 판화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어떻게 보면 잉크가 바깥에 묻는지 아니면 안에 묻는지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화의 역사에 대한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시간, 바로 동판화의 유래와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판화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그리고 누가 유명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판화의 대표 판화인 동판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판화는 말 그대로 금속인 구리판에 송곳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질산과 같은 산성 용액을 물에 희석해서 동판을 부식시킨 다음에 잉크를 발라 찍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목판화나 리놀리움 판화와는 달리 금속 판화에 송곳으로 선을 만들고 산으로 부식시켜 생긴 선 안에 잉크를 바릅니다. 그 강한 압력에 의해 종이에 찍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오목판화의 원리입니다. 동판화의 첫 사례는 중세시대 기사들 갑옷에 이미지를 애칭한 것이 그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문의 문장 이미지를 철판에 애칭한 장면들을 우리는 중세시대 기사들의 갑옷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장이들이 철판에 직접 송곳을 사용하여 새겨 넣었지만 곧 질산을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철판을 부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동판화를 찍기 시작한 것은 1445년경 독일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513년 우르스 그라프라는 화가가 처음으로 찍고 서명한 동판화가 공식 최초의 동판화입니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스위스 화가이자 대장장이였던 우르스 그라프는 동판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라프의 판화는 철판에 동일한 무게의 선으로만 애칭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의 생생한 판화와 드로잉은 판타지스럽고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에로틱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종종 풍자적인 유머 감각을 표현합니다. 35년 후 독일 판화가이자 화가 그리고 수학자였던 아우구스틴 허르시보겔이 철판의 다양한 무게의 라인들로 애칭한 동판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의 유명한 35점의 풍경판화입니다. 그의 혁신적인 질산 부식 방법에 의해 새로운 가능성을 동판화에 부여하게 된 것인데요. 동판에 다양한 선을 그리고 질산을 다양한 시간 동안 부식하게 됨으로써 동판에 새겨진 선들이 다른 명암을 주는 효과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철판과 동판을 주로 사용했는데 철판은 동판에 비해 더 많은 판화를 찍을 수 있었지만 동판은 좀 더 섬세한 선을 만들 수 있었고 회색 톤의 은은한 톤을 만들어내는 아쿠아 틴트도 가능했던 재료였습니다. 호르시보겔은 당시 최초로 동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이 재료의 기법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동판은 황동을 사용해서 만들었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 후 이런 단점을 보완하며 아연판으로 동판화는 대체되는데요. 오늘날 아연판의 특징인 무른 표면의 성질로 인해 가장 빠르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쉽게 선을 그리거나 부식화할 수 있는 동판화 재료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점으로 오늘날 초보 판화가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재료가 된 것입니다. 동판화의 역사에서 철판에 송곳으로 선을 그리는 인그레이빙 방법 이후 큰 혁신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자쿠스 칼롯이라는 판화가가 보다 발전한 애칭 기법을 발명하게 되면서부터죠. 동판화의 기법에 대해 자세한 소개는 다음번에 실기편에서 소개하겠지만 칼롯은 하드그라운드의 용액을 사용하여 동판의 이미지들이 좀 더 깊게 부식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즉 여기서 하드그라운드란 우리가 어린 시절 구리판에 양초가 코팅된 곳에 송곳으로 그림을 그려 부식시킨 그런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좀 더 선명하게 부식되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동판화의 대가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렘브란트, 조반니 카스티길리오네 같은 작가들이 있고 18세기에는 피라네시, 디에폴로, 그리고 다니엘 초드비에키가 있습니다. 이후 근대와 현대에 들어오면서 동판화는 예술성과 독창성이 더해집니다. 동판화는 현대에 들어오며 드로잉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애칭의 경우 여러 화가들이 필수로 만드는 미술의 핵심 영역이 되었습니다. 여러 현대미술 대가들의 전시회에도 동판화는 필수 아이템으로 전시되죠.
대표적인 작가로 파블로 피카소의 볼라드 시절의 동판화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특히 피카소는 수많은 동판 외에도 리놀리움 판화, 석판화도 많이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의 쌍두마차였던 앙리 마티스도 애층과 아쿠아 틴트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이 두 기법은 모두 동판화 기법에 속하는 것이죠. 70년대에 들어오면서 팝 아티스트였던 로버트 러션버그나 짐 다인과 같은 혁신적인 화가들도 등장합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진과 같은 도구가 판화와 접목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듭니다. 이 작품들이 러션버그나 다인의 작품들인데요. 동판화의 초기 역할인 역사 기록 작품에서 예술적 작품으로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전시회에 가시면 대표적인 회화만 보지 마시고 이런 섬세한 판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판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판화의 예술적 중요성과 그리고 제작 과정을 잘 이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